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오전장에 비해서 다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의 흐름이 좋았던 만큼 그거에 비한다면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고, 또 코스닥도 차트상으로는 비슷했었죠. 하지만 0.9%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종합적으로 시장 대비 반도체 관련주는 조용했었고, 물론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하고 조선주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이어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이 모두 파란불이 보이고요. 그 외에는 다소 특징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도 조선주가 가장 세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었고, 반대로 기관은 여전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외국인 1,400억, 기관은 약 890억 정도, 4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대로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나오션은 오늘까지 8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네이버,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세 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죠. 이어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HMM, 대주전자재료, 삼성중공업,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기관은 이렇게 보니까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을 많이 매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갭상승 후에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S&P 500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어제 나스닥과 흐름은 비슷했었죠. 반대로 다우지수는 0.5%의 빨간불과 함께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종가는 시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상승은 하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보합이고요. 대만은 마이너스 1%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약보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까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피 코스닥도 준수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물론 코스닥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지켜봐야 되는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를 참조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FOMC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라는 취지의 코멘트들이 담겨 있었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런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물가지수마저 반등이 나온다면 연준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 흐름이 당분간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해요. 이게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밑도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밤에 CPI 지수는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PPI 지수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생산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맥락하에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는 다행히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은 밑돌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큰 반등은 없었고요. 자, 오히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한 번씩 튀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대비 종가 이렇게 봤을 때는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시장도 조금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때문에 오늘 밤에 물가지수가 조금은 낮게 나온다면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반인가요? 그쯤에 발표가 될 텐데
또 발표되고 1시간쯤 뒤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죠. 그런 흐름도 연쇄적으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는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트렌드라고 해서 이게 뭐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 어떤 트렌드를 찾아낸다면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CS2025가 끝났잖아요. 이 CS라는 것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예요. 그래서 매년 연초마다 대부분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IT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그런 것들을 참조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CS2025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젠스당 CEO가 이런 말을 했었죠. 피지컬 AI를 새롭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CS2025를 통해서 단순히 AI를 활용한 기술을 넘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23년과 24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도 AI가 키워드로 떠올랐다면 그때는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단순히 컴퓨터가 출시됐다, 이런 표면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분야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던졌고, 그건 어떻게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AI를 로봇에 접목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로봇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분야로 접목될 수 있는지, 물론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용도 있고 또 가정용, 그리고 의료용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가정용 쪽으로, 이쪽으로 먼저 포커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AI가 접목이 된다면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번에 CS2025를 통해서 이쪽을 관심을 가져오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고, 또 자율주행 쪽은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자율주행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다시 한번 개화기를 맞이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 1년 뒤 그때도 동일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고,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 바라봤을 때는 로봇과 자율주행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식도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재료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재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뉴스를 넘어서 종합적인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또는 전방산업들, 그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와 생각들이 여전히 클린한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부연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연초는 조금 더 시장에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측면이, 여기서 급락이 나올 거라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업종들이 제자리로 가진 않겠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고려해볼 수밖에 없고, 또 고려해볼 수 있는 항목으로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중심주가 될 수 있는지, 시장 중심주라면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지,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또는 차트의 움직임이 양호한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조선주의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는 코스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소 조용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지금의 관점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잘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